안녕하세요. 정확하고 힘있는 강의 정력생물 차정원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뭐에 대해서 알아볼 거냐면 우리 몸을 방어하는 방어기작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겁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면역입니다. 면역에 대해서 또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 몸을 아프게 하는 애들이 있죠. 아프게 하는 병원체들이 있어요. 병원체. 이 병원체설이 있는데 그 전에 우리가 아프게 하는 질병은 비감염성 질병 있죠. 감염 안 되는 거. 뭐 예를 들면 뭐가 있어요? 고혈압, 당뇨, 뭐 이런 것들은 그리고 뭐 비타민 부족으로 생기는 여러 가지 결핍증,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우리 몸이 뭐 아프다고 해서 다른 사람도 옆에 있는 사람도 아프게 되고 내가 고혈압하니까 고혈압이 옮겨져서 너도 고혈압이고 이런 건 아니죠. 이런 비감염성 질병이 있고요. 감염되는 질병이 있죠. 감염되는 질병은 바로 병원체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죠. 뭐 독감이라든가 또는 뭐 폐렴이라든가 무좀이라든가 이런 등등등 이런 것들은 감염성 질병입니다. 이런 그 질병에 대해서 1800년대에 파스테르라는 사람이 되게 유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생물학에 대해서 아주 획을 긋는 사람인데 파스테르 들어봤나요? 파스테르 우유 만드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유는 소가 만들죠. 파스테르는 우유 만드는 사람이 아니에요. 파스테르를 기점으로 그 전에는 병에 왜 걸리냐면 내가 이거 옛날에 한번 얘기했는데 파스테르를 기점으로 그 전에는 병에 그렇지 신한테 잘못해서 내가 저주를 받아서 뭐 이렇게 해갖고 병에 걸린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가거나 목사님을 찾아가거나 무당을 찾아가거나 뭐 구슬하거나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파스테르를 기점으로 병은 왜 걸리냐면 병원에 의해서 걸린다고 병원체에 의해서 걸린다고 생각했습니다. 병원체가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는데 가장 대표적인 병원체는요 세균이죠. 세균. 세균은요 안에 핵이 없는 핵막이 없는 원핵생물입니다. 원핵생물이라고 그래요. 원핵생물. 이 세균은 어떻게 생겨 있냐면 겉껍질이 이렇게 있습니다. 껍질이 있어서 이게 세포벽입니다. 세포벽. 이 세포벽은 식물 세포벽과 같은 그 셀룰로즈로 된 게 아니라 펩티도글리칸이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세포벽. 세포벽이 있고 이 세포벽 안쪽에 세포막이 있죠. 세포막. 그리고 이 세포막 안쪽에 유전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유전자가 원형의 이렇게 유전자가 있습니다. 동그란 모양의 유전자가 있어. DNA. 그리고 뭐 리보솜 이런 그리고 여기 안에 물질 대사를 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효소들이 있죠. 그리고 얘네들이 운동할 수 있도록 뭐 편모나 선모가 이렇게 있습니다. 편모나 선모 이렇게 해서 얘가 운동해서 살아갑니다. 세균은 우리 몸을 병을 일으키겠다고 만들어진 건 아닙니다. 그런데 얘가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얘의 겉 표면에 있는 단백질들이 우리 몸에 이상을 초래하는 애가 있으면 걔가 병원체가 되는 거죠. 근데 걔가 들어와서 우리 몸에 이상을 초래하는 애가 없다면 걔는 굳이 병원체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그 야쿠르트를 먹잖아요. 야쿠르트는 유산균이잖아요. 유산균. 그 전유자입니다. 그래서 젖산균, 유산균. 그 유산균을 먹는 이유는 뭐야? 걔가 우리 몸에 들어와서 되게 좋아진단 말이죠. 장까지 가서 유산균이 랄라라 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뭐 캡슐 이런 거 쓰고 가서 랄라라 이렇게 하고 살아가잖아요. 예. 걔네는 우리 몸에 대한 좋은 세균입니다. 걔가 있다고 해서 우리 몸에 병에 걸리고 그렇진 않아요. 예. 그래서 꼭 세균이 나쁜 것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세균이 들어와서 우리 몸에 병을 일으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책을 잠깐 보시면요. 우리 몸에 세균들이 병을 일으키는 건 결핵 또는 식중독 그리고 디프테리아 그리고 뭐 파상풍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 파상풍이라는 건 뭐 녹슨 칼 뭐 이런 거에 되면 그런 것들이 걸리는 것들이 이제 파상풍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세균이고요. 두 번째는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바이러스는 그 생물의 특성 첫 번째 시간에 얘기했었죠. 그래서 바이러스는 생물적인 특성과 비생물적인 특성을 다 갖고 있는데 이 바이러스는 껍데기가 이렇게 있죠. 껍데기 단백질이 있고요. 이 단백질 안쪽에 유전자가 있다고 그랬죠. 유전자가 있어서 요게 또 바이러스는 안에 유전자가 DNA가 있으면 DNA 바이러스고요. RNA가 있으면 RNA 바이러스입니다. 이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에 따라 틀리고요. 또 바이러스가
식물 세포에 감염되는 거면 식물성 바이러스가 되겠고요. 동물 세포에 감염되는 거면 동물성 바이러스가 되겠고, 또 그리고 이렇게 세균에 감염되는 것도 있습니다. 박테리오파지 같이. 그렇게 세균에 감염되는 거는 세균성 바이러스가 되겠습니다. 각각 그 숙주 세포가 뭐냐, 기생 당하는 애가 뭐냐에 따라서 또 바이러스가 이렇게 되겠죠. 이런 것들은 우리 몸에 이제 어떤 것들을 초래하게 되면, 예를 들면 인플루엔자 같은 것들은 독감을 초래하게 되죠. 그리고 HIV가 있다고 그랬죠. HIV. 인간의 면역을 파괴하는 바이러스. 이거 걸리면 에이즈에 걸린 거라고 그랬죠. 후천성 면역 결핍증, 에이즈에 걸리는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요런 것들이 우리 몸을 아프게 만드는 거죠. 거기 또 다른 것들 보면 천연두, 그리고 소아마비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이 우리 몸에 안 걸리도록 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이 또 병원체로 또 쓰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원생동물이 있습니다. 원생동물은 안에 핵막이 있는 겁니다. 핵막이 있고 여기 이제 DNA가 이렇게 있죠. DNA가 있고요. 근데 대부분 세포 하나 갖고 살아가는 애입니다. 세포 하나 갖고 살아가는 애. 예. 이런 원생동물들이 우리 몸에 기생해서 그 여러 가지 그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그 말라리아 들어봤습니까? 막 열이 오르고 막 힘들겠다가 결국 죽게 되죠. 이런 말라리아는 어디에 사는 거냐면 원생 동물인데, 세포 하나짜리 원생 동물인데, 얘가 어디에 기생을 하게 되냐면 우리 몸의 적혈구에 기생을 하게 됩니다. 적혈구가 파괴되고 어렵게 되고, 또 그 말라리아가 만들어 놓은 독소가 우리 몸에 열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원생 동물 때문에 생기는 것들이 거기 써 있지만, 말라리아, 또 아메바성 이질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수면병, 아프리카 수면병이라고 해서 그 채채파리라고 혹시 들어봤습니까? 파리가 윙 날아다니다가 파리가 이렇게 뜬 물면 거기 그 수면병이 그 원생동물이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그 아프리카의 굉장한 사자를 잡는 전사라도 그 채채파리가 일단 물면 수면병에 걸려서 졸립다 이렇게 돼서 이렇게 자게 되는 거죠. 너 수면병에 걸렸냐? 왜 이렇게 좋냐? 여러분 기운 내야 돼. 수면병 걸리지 말고 또 확실하게 살아가야 되겠죠. 원생동물, 그런 것들이 이제 원생동물에 대해서 걸리는 겁니다. 또 하나 뭐가 있냐면 곰팡이가 있어. 곰팡이도 우리 몸에 어떤 병을 일으키는 거죠. 대표적인 건 무좀 같은 거 있잖아. 그거 곰팡이라고. 여러분 발에 끼는 무좀. 너무 축축하게 되면 무좀들이 걸리겠죠. 또 무좀 말고도 거기 써 있죠. 만성 폐질환 또는 뇌막염, 이런 것들은 곰팡이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곰팡이 안 생기도록 잘 주의해야 되겠죠. 발 잘 닦으란 말이야. 아침 저녁으로 잘 닦으라고. 아침에 꼭 닦고 나가라고. 그래서 무좀이 잘 안 생기도록 해야 되겠죠. 또 다른 게 하나가 뭐냐면 영어 잠깐만 쓸게요. 프라이온이라는 게 있습니다. 프라이온이라는 게 있는데, 이 프라이온이라는 게 뭐냐면, 이거 참 요즘 특이한 건데, 이 세균, 원생동물, 곰팡이는 다 살아있는 거죠. 세포성입니다. 세포 다 세포들이죠. 요거는 단세포, 요것도 단세포. 이거는 핵막이 없고, 이거는 핵막이 있고, 이건 원핵 생물, 이건 핵막이 있어서 진핵 생물이라고 그래. 그 다음에 곰팡이는 다세포성이죠. 세포가 여러 개 있는 거고. 요거는 생물이라고 말하기도 어렵고, 생물적인 특성과 무생물적인 특성을 동시에 갖고 있는 거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앞에서. 프라이온은 뭐냐면요. 프라이온은 정체가 단백질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확실히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확실히 살아있는 것이 아닌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정상 프라이온 단백질이 있습니다. 정상 프라이온이 있고, 얘가 어떤 환경에 처해서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변형 프라이온이 있어요. 변형 프라이온 단백질이 있어요. 근데 놀라운 건 이 변형 프라이온 단백질이 생기면 이 정상 프라이온을 변형 프라이온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변형 프라이온이 점점 많아져. 그래서 그 단백질이 점점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뇌가 점점 구멍이 나게 생기는 겁니다. 1800년대에 이거를 처음에 양에 대해서 유럽에서 양 때문에 알게 됐는데, 양이 스크래피라는 병에 걸립니다. 스크래치라고 이렇게 상처 나는 거 알죠? 자꾸 긁는 병이 걸리는 거예요. 스크래피. 양들이 자꾸
어디다 대고 자꾸 막 몸을 문대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왜 이러나 그랬더니 자꾸 긁어져서 양이 양털을 얻으려고 사실 양을 키우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얘가 자꾸 긁으니까 양털이 제대로 안 되고 여기 막 그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나? 그리고 알아봤더니 뇌를 해부해 보니까 뇌가 스펀지처럼 막 구멍이 벙벙벙 뚫린 거예요. 왜 그럴까? 그리고 알아봤어요. 근데 좀 시간이 지나니까요. 광우병이 걸렸단 말입니다. 미친 소 알죠? 광우병. 예. 광우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광우병이 왜 걸리나? 그랬더니 광우병을 왜 걸리나 알고 여러 가지 증상을 알아보다가 뇌를 해부해 봤더니 소도 뇌가 숭숭숭 뚫리더라는 거죠. 이게 왜 걸릴까라고 알아봤더니 미국에서 이 소를 목장에다 쫙 이렇게 뉴질랜드처럼 이렇게 쫙 이렇게 풀어놓고 키우는 게 아니라 기업형으로 막 칸칸칸칸칸칸 넣어놓고 사료 막 줘서 그냥 무조건 이렇게 기업형으로 공장처럼 키우잖아요, 소를. 그렇게 키우다 보니까 그 사료 중에 스크래피에 걸렸던 그 양으로 만들었던 사료가 들어갔다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그 변형된 프라이온이 양의 스크래피를 만들었던 변형된 프라이온이 광우병, 소의 그 사료로 들어갔죠. 소의 사료로 들어갔고 그 소의 사료로 들어갔던 그 변형 프라이온을 먹고 소가 또 변형 프라이온이 들어와서 정상 프라이온을 변형 프라이온으로 자꾸 만든 거죠. 그래서 소가 광우병에 걸리게 된 거죠. 그리고 미국 같은 데서 그 광우병 걸린 소의 스테이크를 먹고 또 변형 프라이온이 들어와서 사람이 광우병에 걸려서 크라이츠펠트 야코병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게 또 머리가 숭숭숭숭 되면서 죽어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즘이 아니고 좀 됐죠. 그래서 미국산 그 수입 쇠고기를 수입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리고 뼈채 수입하냐 마냐. 뭐 이런 거 갖고 얘기가 많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그 광우병에 대한 겁니다. 요런 그 변형 프라이온 단백질은 어떻게 연구를 하게 되냐면요. 그 1950년대인가 쿠루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쿠루병. 쿠루족이라는 그 족이 있었는데 그 족속이 있었는데 그 쿠루족은 식이 나는 그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굉장한 전사였단 말이야. 그러다 이제 아버지가 늙어 죽었어. 그러면 전사인데 힘도 좋았었고 젊을 때 힘도 좋았었고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점점 지혜로워졌단 말이죠. 그러면 그 아들이 그 죽은 아버지의 머리를 열어갖고 뇌수를 먹었다고요. 그 민족에서는 그 쿠루족에서는 그걸 먹으면 아버지의 힘과 지혜가 자식한테 온다는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야. 근데 거기에 쿠루병이라는 병이 있어갖고 그 자식들이 자꾸 미쳐 죽어가는 거죠. 왜 그러나 그래서 이제 그 쿠루족을 이제 알게 되면서 그 뇌를 이제 열어봤더니 뇌가 구멍이 숭숭숭숭 뚫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뭐야? 그 아버지가 누군가가 변형 프라이온 단백질이 있었던 거죠. 뇌. 그거를 먹었던 거지. 그래서 내가 변형 프라이온 단백질이 걸렸고 그 변형 프라이온이 들어와서 내 몸에 있는 그 정상 프라이온들을 다 변형 프라이온으로 만든 거죠. 이렇게 점점 죽어가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마치 단백질이 바이러스 같이 이렇게 움직이죠. 그래서 이게 프로테인이라는 그 프로테인 단백질 영어로 프로테인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이렇게 만든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프라이온이다.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이 병원체죠. 요거는 프라이온은 현재 우리 몸의 어떤 면역 체계로나 이런 것들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변형된 프라이온이 들어오게 되면 그냥 안녕입니다. 지금 현재는. 굉장히 무서운 거죠. 하지만 이런 것들은 우리 몸에 들어오면 우리 몸에 대한 면역 체계가 작동해서 얘네들을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면역 체계에 대해서 우리 몸의 방어 작용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보자고. 이런 병원체들을 어떻게 막아야 되느냐 이거죠. 어떻게 막아야 되느냐. 우리 몸의 방어 작용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방어 작용. 이 방어 작용은 크게 선천성 면역이라는 게 있고요. 후천성 면역이라는 게 있어요. 선천성 면역은요, 주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면 비특이적 방어다 이렇게 얘기해요. 비특이적 방어다. 후천성은요, 특이적 방어라고 얘기해요. 선천성이라는 말 알죠?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었던 거고요. 후천성이라는 건 태어난 다음에 얻게 된다는 거죠. 비특이적, 특이적은 조금 이따 설명을 할게. 좀 기다려봐. 선천성 방어는 또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이거를 책마다 이걸 1차 방어라고 그러고 이걸 2차 방어라고 하는 책도 있어요. 뭐 이해하시고요. 선천성 방어는 처음에 건 뭐냐면요. 못 들어오게 하네요. 못 들어온다.
못 들어오게 해요. 예를 들면 피부가 이렇게 그 화상을 입어서 타면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피부가 벗겨지면 감염이 잘 되잖아요. 예, 여러 세포들이 세균이나 이런 것들이 올라서 감염이 잘 되잖아요. 피부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땀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항균 물질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눈에 눈물, 땀 이런 데는 뭐가 있냐면 라이소자임이라는 게 있어요. 라이소자임이라는 그 항균 단백질이 있어갖고 얘네들이 나오면 그 세균의 벽을 뽕뽕뽕뽕 뚫어버려요. 그래서 세균들이 이제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눈물에 라이소자임이 많기 때문에 눈에 뭐가 들어간 것 같다. 그러면은 이게 물로 씻어내기보다는 이렇게 막 눈물샘을 자극해서 눈물을 흘려내는 게 훨씬 더 여러분에게 도움이 됩니다. 여기 눈이 훨씬 더 깨끗해지는 거예요. 뭐 눈물이라든가 또는 위를 생각해보자. 위액이 왜 pH가 2지? 아주 강산이죠. 왜 이런 강산이 나오는 거야? 우리가 먹은 음식물에 여러 가지 병균이 있겠죠. pH가 강산이면 그 세균들을 다 죽여버릴 수가 있겠죠. 살균의 역할이죠. 균을 없애는. 그리고 네가 여잔지 모르겠다. 남잔지 여잔지 모르겠는데 여자에는 이 질 쪽에 지렉이라고 있어요. 지렉이 약간 산성이란 말이죠. 산성이기 때문에 왜 거기가 산성인 거야? 그쪽으로 또 들어오는 세균들을 막아내기 위해서인 거죠. 그렇다고 뭐 위액처럼 pH 2는 아니지. 그렇게 강산이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 아버님 건강하시죠? 예, 다행이에요. 예, 하여튼 그렇게 해서 우리 몸에 못 들어오게 하는 것 이런 등등등등해서 우리 몸에 세균이 못 들어오게 하죠. 이런 것도 일종의 방어 작용이죠. 못 들어오게 하는 거니까.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있었던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들어온 놈을 어떻게 하냐 말이야. 들어온 것은 어떻게 잡아 죽여야 되겠지. 들어온 것은 어떻게 잡아 죽이느냐? 예를 들면 식균 작용을 합니다. 식균이라는 게 뭐야? 균을 먹어버린다 이거죠. 균을 먹어버려서 뭐 대식세포 이런 세포들이 이 자식이 우리 몸에 세균이네. 그리고 막 싸워갖고 이를 쫙 먹어버려갖고 이렇게 먹어버리는 거죠. 고름이라는 건 뭐예요? 고름이라는 건 그 백혈구들이 세균이랑 싸워서 그 세균을 자꾸 먹고 막 죽고 이렇게 하면서 그 백혈구들의 무덤이 모인 게 고름이 되겠죠. 예.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또 하나는 염증 반응이 있어요. 염증 반응이라는 건 뭐냐면 피부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만약에 뭐가 찔렸다고 쳐봐요. 아야! 뭐가 찔렸어. 뭐가 찔리면 이쪽으로 세균들이 들어오겠죠. 예. 세균들이 들어오면 이 주변에 있는 세포들이 그리고 또 여기 있는 비만 세포라는 게 있어요. 얘네들이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을 방출합니다. 히스타민이 좀 알고 있어. 이 히스타민은 비만 세포에서 또 작동하고 또 그리고 알레르기 이런 반응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타민이라는 물질들이 이렇게 나오면 이 주변에 있는 모세혈관을 이렇게 부풀게 만들어줘요. 부풀게 만들어주면 여기에 백혈구들이 있죠. 백혈구들이 있다가 부풀게 되면 여기 더 잘 빠져나가요. 이게 아메바 운동으로 이렇게 빠져나간다고. 백혈구들이 나가서 이놈들 그래갖고 식균작용으로 더해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염증 반응이죠. 또 다른 거는 뭐가 있냐면 그 열이 올라가요. 발열하죠. 열이 올라요. 세균에 감염되면 막 열이 올라. 열이 오르는 이유가 뭐냐면 세균도 너무 뜨거우면 죽는단 말이죠. 잘 못 살아요. 물론 우리도 못 살겠지만. 근데 세균인 세포 하나니까 더 약하잖아. 그러니까 열이 올라서 세균들이 더 얘네들이 더 잘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거. 이런 것도 이제 일종의 그 들어온 거를 잡는 그런 그 선천성 면역입니다. 예. 또 다른 거 하나는 뭐냐면 아까 히스타민 잠깐 얘기했는데 이 세포들이 서로 연락을 해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터페론이라는 게 있어요. 인터페론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세포가 바이러스에 감염됐단 말이야.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얘가 인터페론이라는 걸 이렇게 방출해요. 그럼 인터페론이라는 걸 방출하면 다른 옆에 있는 애가 인터페론이라는 걸 딱 먹잖아요. 야, 바이러스가 나타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바이러스를 막아내는 항바이러스 단백질을 만들어낸다고요, 얘가. 그래서 바이러스에 잘 안 걸리게 하도록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인터페론이라고 그래. 하여튼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잡아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시험에 정말 잘 나오는 건 후천성 면역입니다. 후천성 면역. 이게 시험에 잘 나오는 거야. 후천성 면역. 특이적 방어예요. 특이적 방어. 이제 슬슬 특이적 방어라는 걸 얘기할게요. 비특이적 방어와 특이적 방어. 이 특이라는 말이 뭐냐면, 야, 특이하다라는 말이 뭐야? 특이하다. 특이하다는 뭔가 다르다 이런 거죠. 예. 요게 무슨 말이냐면 특이한 놈만 잡겠다는 거야. 이 비특이적 방어는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 무조건 잡는 거고, 특이적 방어는 바로 그 놈만 잡겠다는 거야. 예를 들면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안경 쓴 놈만 잡아야지. 안경 쓴 놈. 팡팡. 특이적 방어입니다. 예. 근데 이거 봐라. 이런 나쁜 놈들 바바바바바바 이렇게 하면은 비특이적 방어고. 이런 것들은 다 비특이적 방어죠. 염증 반응이 나타나서 이렇게 백혈구들이 막 많이 몰린다든가, 아니면 열이 올라가고 뭐 세균들을 이렇게 잘 증식을 못하게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다 비특이적 방어고, 특이적 방어는 바로 그 새끼만 죽여버리겠다는 겁니다. 예. 이 특이적 방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세포성 면역이라는 게 있고요. 세포성 면역이라는 게 있고, 체액성 면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세포성 면역이라는 건 뭐냐면, 세포성 면역 얘기하기 전에 체액성부터 얘기하자. 체액이 뭐냐면 우리 몸에 있는 액체죠. 몸에 있는 액체가 주로 여러분들이 뭘 알고 있냐면, 세포 안에 있는 세포 내액이 아니라 세포 외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포 바깥에 조직액, 림프액, 혈액, 이런 것들이 다 체액입니다. 이런 체액에 뭐가 돌아다니냐면요, 항체라는 애가 돌아다녀요. 항체라는 애가 돌아다니면서 얘가 항원이라는 애랑 결합합니다. 이 항원이라는 게 뭐냐면, 아까 그런 병원체들이 있었죠. 프라이온 말고 여러 가지 그 세균이나 또는 바이러스나 원생동물이나 또는 또 뭐 있었냐, 곰팡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그 특정한 어떤 단백질을 항원으로 인식해서 항체가 거기만 이렇게 딱 작동해서 그걸 잡아버리는 겁니다. 근데 이 항체가 어디에 떠돌아다니냐면 혈액에, 조직액에, 림프에게 떠돌아다녀요. 얘가 떠돌아다니면서 바로 그 항원만 잡는 거야. 다른 거 안 잡고 그 항원이 있는 그 자식만 잡는 거죠. 다른 게 있어도 못 잡아. 얘는 특이적으로 작동하니까. 그 특이한 거 바로 그 놈만 잡으니까. 이런 것들이 체액성 면역입니다. 근데 체액성 면역의 단점은 뭐냐면, 혈액이 이렇게 있다고 쳐봐. 만약에 이렇게 있다고 쳐봐봐. 그러면 세포 바깥에 있는 거는 항체가 돌아다니면서 항원을 잡는단 말이죠. 그런데 바이러스나 세균이나 어떤 애가 이 세포 안으로 들어왔다고 쳐봐. 감염됐다고 쳐봐요. 이 안으로 들어왔어. 세포 안으로 감염됐어. 그럼 항체가 어떻게 잡을 거야? 못 잡죠. 항체는 바깥에 있는 것만 잡지. 세포 안에 있는 건 못 잡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세포성 면역이 그때 작동하는 겁니다. 세포성 면역이 작동해서 요 감염된 놈은 뭔가 특이한 다른 현상이 벌어져요. 감염되면. 여러분 봐봐. 딱 여러분 발에 이렇게 애들이 있었어도 뭐가 감기에 걸려 있고 뭐가 힘든 애들은 뭐가 겉보기가 다르잖아. 졸려하고 막 뭐가 다르잖아요. 예. 뭐가 보기가 다르단 말이야. 감염되면 얘가 감염된 어떤 그런 신호 단백질들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럼 그거를 인식하는 세포 독성 T 세포가 있어요. 세포 독성 T 림프구라고 있어. 이 세포 독성 T 림프구가 얘 감염된 것 같아. 그러면 얘가 이걸 인식해갖고 얘 이상한데, 그리고 이 T 림프가, 이 세포 독성 T 림프가 얘 이상한데 인식하면은 여기다가 그 어떤 단백질, 포린이라는 단백질을 이렇게 막 분비해갖고 얘를 뻥뻥뻥뻥뻥 뚫어갖고 이 세포 자체를 죽여버려요. 이 세포 자체를 죽여버리면 여기 감염된 놈도 증식에 성공을 못하고 얘도 같이 죽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세포 안으로 들어온 놈은 세포성 면역으로 잡고, 세포 바깥으로 돌아다니는 놈은 항체를 잡겠다. 체액성 면역으로 잡겠다. 이게 바로 후천성 면역입니다. 근데 이게 왜 후천성 면역이냐면, 한 번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이렇게 작동하잖아요. 두 번째 똑같은 항원이 똑같은 게 또 들어오잖아. 그러면 얘가 기억을 했다가 바로 잡아버린다고.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살면서 한 번 병에 걸리면 두 번째는 다시 그 병에 걸리지 않는다고. 예를 들면 수두라는 거 있죠. 수두라는 것도 처음에 한 번만 걸리면 그 다음에 우리 몸이 그걸 기억을 해서 두 번째 더 이상 걸리지 않죠. 그런 것들이 세포 독성 T 림프구나 항체가 이미 우리 안에 잘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거를 기억하는 기억세포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있는 건데 그럼 그 기억세포가 만들어져 있으면 더 이상 그 병에 걸리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이거를 후천성 면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살면서 한 번 걸리면 두 번 다시 걸리지 않는다. 그래서 후천성 면역이라고 하는 거죠. 후천성 면역에 대해서 좀 더 잘 알아볼게요. 자, 후천성 면역 특이적 방어 중에 체액성 면역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자고요. 체액성 면역. 체액성 면역이라는 건 결국 뭘 만든다고 그랬죠? 그렇죠. 항체를 만든다고 그랬죠, 선생님이. 항체를 만든다. 항체가 어떻게 생겨 있냐면 약간 이렇게 Y자처럼 생겨 있습니다. Y자처럼 생겨갖고 여기는 거의 이제 똑같아요. 거의 똑같고 여기가 항원이랑 결합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항원은 항체는 항원이랑 결합하거든요. 그 여기가 항원이랑 잘 맞는 부위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딱 붙게 됩니다. 그래서 항체는 항원에 따라 다 다른 종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X 항원이다. 그럼 X만 잡아야 될 거 아닌가? 그럼 얘가 어떻게 X만 잡는가? X만 잡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있는 거죠. 여기가. 그러니까 각 항원에 따라서 항체가 여기 부위가 다 다른 거예요. 괜찮죠? 그래서 이거를 변하는 부위다 그래서 가변 부위라고 그러고 가변 부위. 그리고 여기는 별로 안 변한다고요. 여기는 거의 항체가 다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이걸 불변 부위라고 그래요. 불변 부위다. 그래서 항체는 주로 이렇게 돼서 우리 몸에 혈액, 조직액, 림프액을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체액성 면역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만드냐 이거야. 어떻게 만드냐면 먼저 예를 들면 세균이 들어왔다 쳐. 병원체가 바이러스도 좋고요. 병원체가 들어왔어요. 세균이 들어오면 세균 껍데기에 어떤 그 특이한 단백질들이 있단 말이죠. 네모, 세모, 이상한 거 이런 단백질이 있다고 쳐봐봐. 그럼 이렇게 들어오면 얘가 먼저 비특이적 방어로 대식세포가 식균세포가 식균하게 됩니다. 식균세포가 식균해요. 식균세포가 식균해서 얘를 이렇게 안으로 끌어당긴단 말이지. 끌어당겨갖고 얘를 죽여버려. 얘를 죽여버리고 나면 어떻게 하냐면 이 식균세포가 식균하고 난 다음에 정말 독특하게 나 네모 먹었다? 나 세모 먹었다? 나 이상한 거 먹었다? 이렇게 알려줘. 뭘 먹었는지를 알려줘요. 요걸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는 항원 제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항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균은 항원의 덩어리가 들어오는 거죠. 항원군이 들어오는 거예요. 항원군이. 그럼 얘가 항원을 제시해주면 이 각 항원에 대한 제시를 누가 인식하냐면 야, 너 이상한 거 먹었구나. 그리고 얘를 인식하는 애가 누구냐면 헬퍼 T셀이 인식해요. 헬퍼 T림프구. 그럼 림프구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백혈구가 있다고 그랬죠. 혈액 중에 백혈구가 있어요. 백혈구는 적혈구가 있는 거지만 백혈구는 적혈구를 뺀 나머지 모든 세포를 다 백혈구라고 그래요. 우리 몸에 있는 피 속에 돌아다니는 백혈구는 종류가 되게 많아요. 호중구, 호영구, 호상구, 단핵구, 다핵구 되게 종류가 많거든. 그 중에서 림프구라는 게 있어요. 림프구. 여러 가지 종류 중에 림프구가 있다고요. 림프구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T 림프구가 있고요. B 림프구가 있어요. 괜찮지? T 림프구는 또 두 가지로 나눠져요. 또 두 가지로 나눠져서 세포 독성 T 림프구가 있고요. 보조 T 림프구. 이거를 헬퍼라고 그래요. 헬퍼. 영어로 헬퍼. 도와주는 T 림프구다. 보조 T 림프구가 있어요. 보조 T 림프구가 가서 인식하는 거예요. 헬퍼 T 림프구가 가서 인식하는 거예요. 너 네모 먹었구나. 얘가 인식해 주는 거죠. 그럼 얘가 인식을 해주면 그 다음에 그 B림프구 중에 항원을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순수한 B림프구, 처녀 B림프구, 하여튼 이런 B림프구가 있어. 이런 B림프구, 이거를 항원 미경험 B림프구라고 그래. 항원 미경험 B림프구가 있어. 항원을 경험해 보지 못한. 이런 B림프구한테 얘가 연락을 해줘요. 그러면 얘가 그때 분할을 해. 분할을 해서 형질세포하고 혈질세포란다. 미안해. 형질세포하고 기억세포가 된단 말이죠. 그럼 형질세포가 되면 얘가 체세포 분열로 똑같은 체세포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요 네모를 잡을 수 있는 네모를 잡을 수 있는 항체를 얘가 막 이렇게 분비해낸단 말이죠.
그럼 항체가 이제 분비됐으니까 얘가 네모를 막 잡는 거야. 네모를 잡으면 나 네모 잡았어. 이렇게 잡는 거죠. 그럼 항체가 이렇게 잡히면 얘가 잡는 데가 두 군데가 있잖아요. 두 군데가 있으니까 또 다른 세균에 네모가 있으면 같이 잡히겠지. 그래서 이 세균과 세균이 돌아다니지 못하고 여기에 같이 묶여 있겠죠. 이렇게 얘네들을 응집시키는 거야. 도망 못 가게. 도망 못 가게 응집시켜주는 게 항원의 또 다른 작용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항체의 또 다른 작용인 거고, 항체가 붙어 있다는 건 뭐야? 뭔가 우리 몸에 안 좋다는 거 아닌가? 그럼 식균 세포가 더 잘 식균을 해. 이거 이상한데? 그리고 바로바로 먹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항체들을 만든단 말이죠. 그러면 이거는 얘가 1차 침입했을 때야. 1차 침입했을 때. 1차 면역이고, 두 번째 똑같은 게 또 들어왔다고 쳐. 똑같은 게 또 들어왔으면 식균을 해갖고 항원을 제시하자마자 T헬퍼스에서 보주티림프가 인식해서 요번엔 누구를 자극하냐면 기억세포를 자극하는 거예요. 항원 미경험이 아니라 기억세포를 자극하는 거죠. 그럼 기억세포가 분화해요. 기억세포가 분화해서 형제세포하고 또 다른 기억세포가 되는 거죠. 괜찮지? 그럼 이 형제세포가 이 처음보다 더 많이 한다고, 더 많이, 체세포 분열을 더 많이 해서 항체들을 더 많이 만든다고요. 더 많이 분비해요. 항체가 훨씬 더 확 많아지니까 얘를 훨씬 더 빨리 잡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더 병에 걸리지 않는다고요. 괜찮죠? 여기 한번 봐봐요. 여기 한번 봐봐봐. 이 시간이고요. 여기는 항원량이에요. 항원량. 항체량. 미안해. 항체량. 여기다가 X라는 항원을 줬어. X라는 항원을 주면 X 항원에 맞춰서 처음에 X 항원에 대한 항체가 처음에 안 생긴다고요. 그러니까 이 동안 병에 걸려 있는 거야. 이 항원이 작동하는 동안 병에 걸려 있는 거죠. 근데 얘가 시간이 지나다가 이제 드디어 형질세포가 만들어져서 항체가 이렇게 좀 나온다고요. 요때까지가 한 열흘에서 2주일 걸려요. 열흘에서 2주일 동안은 그 병에 걸려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러다가 얘가 이렇게 좀 나오고 나면 더 이상 이제 왜 줄어드냐면 이제 다 잡혔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렇게 되다가 그 다음에 여기에 항원을 한 번 더 넣어. X항원을 한 번 더 넣으면 얘가 2차 침입한 거 아니에요. 2차 침입하면 이번에 기억세포가 작동한다고요. 기억세포가 작동하니까 얘가 훨씬 더 빨리 만들어져요. 더 많이. 그러니까 얘가 병에 질병 증상이 일어날 틈이 없는 거야. 그래서 그 병에 더 이상 안 걸리게 된다고. 우리 이런 것들 진정한 면역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후천성 면역의 대표적인 거지. 그래서 그 병이 더 이상 안 걸린다고. 그런데 여기에 X 항원하고 Y 항원을 같이 넣었다고 쳐보자. 다른 항원이야. 다른 항원을 넣으면 여기 Y 항원에 대한 게 또 막 이렇게 생기는 게 아니라 항체는 그 항원에 대한 고항체만 생기는 거지. 다른 항원에 대한 건 또 따로 만들어져야 되거든. 그러니까 처음에 이 Y 항원은 안 만들어지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얘랑 똑같은 거지. Y 입장에서는 1차 침입이잖아. 1차 침입이니까 1차 침입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2차 침입이 들어와야만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괜찮지? 그래서 우리가 면역을 얘기할 때 예방 접종이라는 게 있다고. 예방 접종. 즉 백신을 맞는 거죠. 백신이라는 게 뭐냐면 무력화된 항원을 넣어주는 거야. 미리 1차 침입을 해주는 거지. 1차 침입을 미리 해주면 X항원이 만약에 무력화된 X항원을 그냥 넣어주는 거야. 예방 주사를. 그럼 우리 몸에 기억세포가 만들어질 거 아닌가? 그럼 그 다음에 진짜 그 세균이 들어왔을 때 이미 기억세포가 만들어져 있으니까 훅! 이렇게 생길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 병에 안 걸리겠죠. 이게 바로 예방주사입니다. 괜찮죠? 예방 접종이라고 해요. 이런 것들을 능동면역이라고 합니다. 능동적으로 면역을 하게 된다. 그래서 능동면역. 괜찮죠? 예. 근데 반면에 수동면역이라는 게 있어요. 수동면역은 뭐냐면 내가 몸이 약한데 그 병원균이 들어왔어.
그럼 그 병원균이 들어와서 내가 병에 걸려 있는 시간 동안 난 그렇잖아도 몸이 약한데 병에 걸려서 죽을 수도 있잖아.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그거에 대한 항체를 이미 딴 거에다 만들어 놓는 거야. 내 몸에 항체를 넣어줘.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뱀독에 물렸어. 뱀독에 물렸는데 뱀독이 작동해서 한 2시간, 3시간, 4시간 정도 지나면 나는 항체를 만들기도 전에 난 죽어버릴 거라고. 그렇잖아. 그러니까 뭘 어떻게 하냐면 뱀을 큰 말에다가 이렇게 딱 뱀독을 조금 넣어. 그럼 뱀 입장에서는 그게 항원이 되잖아요. 그래서 걔가 항체를 만들어놨을 거 아닌가? 그 항체를 갖고 있어. 갖고 있다가 내가 그 똑같은 뱀에 딱 독사에 물리면 그 말에 항체를 넣어준다고요. 뱀독에 대한 항체를. 그럼 뱀독에 대한 항체가 내 몸에 들어서 얘를 잡을 거 아닌가? 그럼 뱀독이 작동 못하겠지. 해독제를 만든 거죠. 이런 것들은 수동 면역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항체를 넣어주면 수동 면역이고 항원을 넣어주면 능동 면역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준단 말이죠. 요거는 체액성 면역이었고, 요건 체액성 면역이었고, 세포성 면역은 어떻게 되냐면, 세포성 면역은 처음엔 똑같아. 세균이 들어왔고 이거 식균해야 돼요. 식균하고 얘를 보여줬잖아. 얘를 보여줘서 이 T헬퍼 셀이 이렇게 작동했겠죠. 그럼 얘가 또 다른 뭐를 깨워야 되냐면 아까 세포 독성 T림프구를 깨운다고요. 세포 독성 T림프구를 깨워서 세포 독성 T림프구가 가서 야, 너 이런 거에 감염됐구나. 가서 죽여버리는 거죠. 그게 세포 독성 T림프구에 하는 역할입니다. 이거 학교마다 선생님들이 이거를 킬러 T셀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킬러 T셀 가서 죽여버린다. 킬러 T셀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요즘에는 사이토톡식이라고 바뀌었어요. 이름이. 그래서 세포 독성이라고 자꾸 많이 합니다. 그래서 킬러 T로 배워도 되고 세포 독성 T림프라고 얘기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포성 면역에 관계된단 말이죠. 항체가 만들어지는데요. 항체가 만들어지는데 요거를 조금 더 깊이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잠깐만 조금 더 하나만. 세포 독성 T림프구 이제 알겠죠? 항체가 만들어지는데 이 항체는요. 비림프구 한 개는 한 가지 종류의 항체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네모를 잡는 항체가 있으면 네모를 잡는 항체를 만드는 비림프구가 따로 있고요. 그리고 세모를 잡는 항체가 있다면 이 세모를 잡는 항체를 만드는 비림프구가 따로 있다고요. 그러니까 한 개의 비림프구는 한 가지 종류의 항체밖에 못 만든다고. 얘가 네모도 잡고 세모도 잡는 걸 못 만든다고. 이러면 안 돼. 이러면 못 만든다고. 그리고 만약에 이거 이상한 거이다. 그럼 이상한 거를 인식하는 항체가 따로 있다고. 그럼 요거를 만드는 비림프구가 또 따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각각의 항원으로 인식하는 항체가 붙을 수 있을 그 항원으로 인식하는 것들에 대한 항체는 비림프구가 종류가 다 다르다고요. 이해되지? 그래서 만약에 세균은 항원의 덩어리들이 들어오는 거 아닌가? 항원이 여러 개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럼 각각 항체가 만들어지겠죠. 이 각각 만들어지는 항체를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다중 클론 항체라고 그래. 다중 클론 항체. 이 클론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생물이 똑같은 게 똑같이 복사돼 있다. 똑같이 생물이 복사되어 있는 걸 클론이라고 그래요. 뭐 스타워즈 봤나? 클론의 역습 뭐 이런 거 봤나? 똑같이 복제되어 있는 것들을 클론이라고 그러는데 이 비림프구가 체세포 분열을 해서 똑같은 비림프구가 된 거잖아요. 똑같은 비림프구가 돼서 똑같은 항체들을 만든 거 아닌가? 그럼 클론 항체라고. 근데 그게 여러 종류가 생겼잖아. 그러니까 다중 클론 항체라고 얘기했다고요. 그러면 얘는 똑같은 애는 하나만 만들 거 아닌가? 이걸 우린 뭐라고 그러냐면 이 하나 만들어내는 거 이걸 단일 클론 항체라고 그런다고. 괜찮나요? 근데 이런 것들을 주로 어디다 갖다 쓰냐면 우리 몸에 가지고 예를 들면 그 위암이 걸렸나 안 걸렸나라고 알아보려면 위암 세포만 독특하게 만드는 어떤 단백질이 있다고 쳐봐요. 그럼 그런 단백질이 있거든요. 그럼 그런 그 단백질을 어떤 다른 동물에 넣어. 그럼 그 다른 동물의 입장에서는 그게 항원이 되겠죠? 거기에 대한 항체를 만들어요. 그럼 그 항체가 있으면 그 항체를 우리 몸에 넣어서 그 항체가 잡히면 우리가 위암세포가 만들어내는 단백질이 있다는 거잖아. 결국 우리가 위암에 걸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암을 쉽게 진단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혹시 그 임신 진단 키트라고 알아? 임신 진단 키트?
여러분 내가 임신했나 안 했나를 보려면 물론 남자는 안 돼. 여자가 임신했나 안 했나를 보려면 여자 임신 초기에 HCG 인간의 육모성 생식선 자극 호르몬이라는 되게 복잡한 그 호르몬이 되게 많이 나온다고요. 임신 초기 때. 그게 오줌으로 좀 많이 나가. 오줌으로 많이 나가면 오줌에 그 HCG라는 인간의 육모성 생식선 자극 호르몬이 있으면 그거에 대한 항체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항체가 거기 있으면 걔가 그 줄이 2개가 가는 거거든요. 그 임신진단 키트에. 그러면은 임신했단 말이야. 그렇게 그런 것들을 어떻게 만드는 거냐면 단일 클론 항체를 그러니까 HCG에 대한 항체를 이 임신진단 키트에다가 여기다 붙여놓은 거지 항체를. 그래서 여자 오줌에 HCG 인간의 육모성 생식선 자극 호르몬이 있다면 얘가 이렇게 딱 붙는단 말이죠. 그럼 여기 작용해서 여기 줄이 2개가 가면 임신했구나 이런 거 아는 거란 말이죠. 예. 요걸 어떻게 만드느냐? 요것도 단일 클론 항체로 만들었단 말이지. 단일 클론 항체는 되게 이제 이런 식으로 어떻게 만드냐면 요거를 잡아내는 이 항체를 만들어내는 비림푸구 하나를 잡아내요. 비림푸구 하나를 잡아내서 비림푸구 하나를 이 실험실에서 키우면 한 일주일 열흘밖에 못 살고 다 죽어버려요. 이걸 어떻게 더 오래 살게 할 수 없거든요. 근데 오래 사는 세포가 있어. 양분만 주면 오래 사는 세포, 암세포가 있죠. 그래서 이 B세포하고 암세포를 퓨전시켜요. 퓨전시키면 얘가 암세포니까 먹이만 주면 잘 산단 말이죠. 잘 살면서 이게 비림푸구니까 항체도 똑같이 만들죠. 단일 클론 항체를 만들 거 아닌가? 그런 걸로 이런 걸 만든 거예요. 요거 한 번만 만들기 시작하면 대박입니다. 돈 엄청 벌어. 이 제약회사가 세계의 제약회사가 되게 큰 회사들이 엄청 많아요. 세계 10대 기업 중에 이 사이즈 10대 큰 기업 중에 4개가 제약회사거든요. 이런 거 하나 만들면 대박이죠. 그래서 이런 면역작용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교과서를 좀 뛰어넘는 면역에 대해서는 TCC에 조금 넣어놨으니까 그런 것들 참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했어요.